안녕하세요. 여기는 동그라미 방송국. 저는 마음약사 박연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 근래 전체적으로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저 앞에 이렇게 비가 잠깐이라도 내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떤 분이 비는 비님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우리 막 비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소중하다네요. 자, 그럼 또 오늘 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미 약사님. 요즘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연달아 마구마구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청첩장이 도착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축하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형편입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 대출 상환까지 한 달 벌어 한 달을 빠듯하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번엔 얼마를 해야 하지? 입니다. 기쁜 날의 축하의 마음보다 봉투의 금액이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제 자신이 너무 속물처럼 느껴집니다. 안 가자니 인간관계가 마음에 걸리고 가자니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부고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고 문자나 청첩장이 오면 반가움보다 부담이 먼저 밀려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지금처럼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예의이고 어디까지가 무리일까요? 박현미의 마음 약국에 묻고 싶습니다. 약사님, 마음은 가고 싶은데 현재 형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근래 들어가지고, 물론 저희 같은 경우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뭐 경조사 부분이 예전보다는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아마 뭐 상황이 특별히 나은 집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정주부잖아요, 그죠? 대충 이런 생각은 사연자분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참 이쁘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물론 뭐 마음이 이제 못 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경우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깊이까지 아유만 내하고 크게 뭐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마 마음이 섬세하신 건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이 좀 많으신 분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꼭 굳이 그거를 만약 내 상황이 어렵다 하면 늘 하는 말이지만은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뭐 있는데 뭐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늘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늘 하는 말, 산소, 눈에 안 보여도 숨을 쉬고 있고, 이렇듯이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우리가 원래 돌아가신 거는 좀 어쨌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른들 말로는 그런 데는 꼭 뭐 참석하는 게 좋다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분을 위해서 뭐 우리가 종교를 떠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좋은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뭐 죽고 나면 어디를 가는지 누구나 다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참석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그분이 어쨌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좋고요. 또 요새는 뭐 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는 언제든지 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마음 뭐 잘 그렇게 주스리시라든지 생각해 보면 많은 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전해도 되고요. 또 그 우리가 요새 경조사비가 사실 너무 많이, 저는 좀 그렇지, 10만 원 뭐 대충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어떤 달인가 뭐 80만 원이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와 하고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다 10만 원씩 하고 예전에는 이 정도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우선 끝까면 10만 원. 뭐 서울 같은 데는 예식 같은 20만 원씩 하고 이런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타인에 흘러가는 그게 너무 그래 안 해도 돼요. 내 행편이 안 좋다면은 3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또 5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이래가 작은 쪽으로 해가 해도 되고 그것조차 보니까 아기를 키우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넘어가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뭐 못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 내만 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하시면 돼요. 그걸로 가지고 부담 느끼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제 생각인데 누구든지 죽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게 내한테 짐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결혼하는 분은 축하를 해야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조의를 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짐을 뭐 예를 만들어가 한다면은 굳이 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약국이니까 먼저 본인의 마음을 잘 동글동글하게 잘 다듬어 주세요. 괜찮다. 나 상황 이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한테 인사를 전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돈독하게 꼭 그게 해줘야 되지. 불안해하거나 뭐 이래서 어떨까라는지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서로에게 다 안 좋아요. 아셨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리고 평소에 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다 지난 사람일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평소에도 누가 아프다거나 이럴 적에 조금씩이라도 그분이 뭐 안 아프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장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담이 덜 갈 겁니다. 아셨죠? 이제 가로수에 새순들이 조금씩 나왔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필 거고 지금 매화는 다 피더라고요. 봄이 온다고 마음만 먹어도 지금 너무 설레이는데요. 우리가 아마 다음 사연을 할 때쯤 되면 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다른 이번에는 꽃 같은 사연을 들고 올까요? 누가 보내줄까요? 기대하면서 자 지금까지 저는 마음약국의 약사 박예미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